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과 전압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오음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전기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림 3-4a와 같이 수도꼭지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B와 같은 스피커도 전기 회로에서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어놓으면 물이 세게 흐르는 것처럼 가변저항을 작게 하면 도선의 전류가 세게 흘러 스피커의 음량도 커지게 된다. 1827년 독일의 물리학자 오문 전압, 저항, 전류의 관계를 조사하여 전기의 기본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가변저항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저항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저항기로 전류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기 파트를 하면서 가변저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저항들은 그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0옴, 200옴, 1kΩ, 100k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변저항이란 것은 여기 보이나요? 손잡이라고 할 수 있죠. 얘를 돌리면서 저항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변저항마다 그 저항의 범위가 달라요. 어떤 거는 뭐 0에서 뭐 10K까지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어떤 거는 뭐 0에서 100K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소자마다 뭐 범위는 다르지만 어쨌든 가변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많이 써봤을 건데 스피커 볼륨 조절할 때 나사를 이 부분을 돌려주면은 이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란 거는 뭐였나요?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했죠. 즉 저항이 커지면은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나왔었고 이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그림 3-5는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물탱크에서 호수를 통해 물이 나오는 것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고 이게 조절 밸브가 있어서 즉 저항과 같죠. 그 다음에 이 수압은 수압에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호수는 일을 하는 거죠. 즉 전력을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물과 전류의 흐름을 비유한 그림입니다. 보면은 물탱크에서 물의 높이인 수압은 전압, 즉 물이 이동하는 호수는 전선. 물탱크에서 물이 높이인 수압은 전압, 물이 이동하는 호스는 전선.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는 저항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수압이 높을수록 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이 세지는 것처럼 전기 회로의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의 값은 높아진다. 전기 회로의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의 값은 높아진다. 또한 밸브를 조일수록 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것처럼 전기 회로의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값은 약해진다. 이러한 관계를 오음의 법칙이라고 한다. 가해진 전압을 V, 전류를 I, 도체의 저항을 R로 표시하여 오음의 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많이 했었죠. 오음의 법칙은 도체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체의 저항에 반비례하며 가해진 전압에 비례한다 이다.
즉 저항이 일정한 경우 회로에 인가된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고 전압이 감소하면 전류도 감소한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이 커지면 커지고 전압이 작아지면은 작아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압이 일정한 경우 회로의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고 반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작아지고 저항이 작아지면은 전류가 늘어난다 라는 내용이죠. 옆에 오른쪽에 Q&A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압은 볼티지는 V, 저항, 레지스턴스는 R을 기호로 사용한다. 둘 다 앞글자를 땄죠. 볼티지, 레지스턴스에서 VR을 땄고, 왜 전류는 커런트인데 기호는 C를 안 쓰고 I를 사용할까? 학문에 쓰이는 기호는 하나의 약속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의 가설은 전류는 시간에 따른 전하의 변화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식값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instantaneous value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순식값이란 것은 이제 교류에 가서 배울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표현한 건데 교류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가 있죠. 회로의 저항값이 0.95ohm이고 공급 전압이 12.7V일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냐? I는 R분의 V 12.7 나누기 0.9는 14.1이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이 오메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10문제를 과제로 내주고선 풀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틀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냥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V는 IR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풀라고 했는데 그것을 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아마 공식을 잘 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압 강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5를 다시 살펴보자. 밸브를 통과하기 전의 수압과 밸브를 통과한 후의 수압은 같을까? 밸브는 물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때문에 수압은 밸브를 통과하며 낮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3-6과 같이 전구를 접속한 전기 회로에서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은 공급 전압과 같은 12V이다. 하지만 B와 같이 2ohm의 저항을 추가로 접속하면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은 12V에서 8V로 낮아진다. 이것은 추가로 연결한 2ohm의 저항에서 전압을 소모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흘러들어온 점의 전위보다 흘러나가는 점의 전위가 낮아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전압 강하라고 한다. 전압 강하,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때 양 끝에는 전압 강화된 만큼의 전위차가 생긴다. 그래서 전압 강하라는 말, 그 다음에 전위차를 기억해 둬야 됩니다. 지금 왼쪽 회로부터 보면은 12V의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4ohm의 부하가 있어요. 4ohm의 부하. 즉 4ohm의 부하이기 때문에 얘는 저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항.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그려주면은 저항의 기호인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V와 4ohm이 있는 회로가 되죠. 네. 전원이 12V고 부하가 4ohm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 전압이 이 4ohm에 모두 다 걸리게 됩니다. 모두 다 걸리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2V가 걸리게 되는데 이쪽의 전압은 12V지만 이쪽은 0V가 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2V 플러스 마이너스 12V라는 것은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12V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2V라고 하면은 여기는 0V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12V고 여기는 0V다. 즉 전압이 줄어들었다 라는 것이 전압 강화가 되는 거고, 이 전압 강화로 인해서 양옆의 전위차가 12V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흘러 들어온 점의 전위보다 흘러나가는 점의 전위가 낮아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전압 강화라고 한다. 이때 양 끝에는 전압 강화된 만큼의 전위차가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음의 법칙으로도 한번 보면은 지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일까요?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를 해서 V는 12V, R은 4오hm 하면은 3A가 흐르는 거죠. 3A. 3A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3A가 흐르는 거예요. 저항을 만나요. 저항을 만나면은 이 저항과 전류가 만나면은 전위차가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즉 저항과 전류가 만나면은 뭐가 발생한다고요?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얼만큼 발생하냐? V는 뭐였어요? V는 I, R이었죠. 즉 I는 3이고 R은 4가 되기 때문에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한 내용이랑 똑같죠?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보면은 12V의 전압과 2오hm, 그 다음에 4ohm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이것을 회로로 표현하면은 12V 그리고 2오hm 그리고 4oh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구는 그대로 저항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이 회로는 직렬이기 때문에 이 회로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 전류의 크기를 보면은 I는 뭐분의 뭐죠? R분의 V죠. 그럼 회로의 총 전압은 12V, 회로의 총 저항 몇인가요? 두 개가 직렬이기 때문에 6ohm이 되는 거죠. 그럼 회로는 2A가 흐른다. 2A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전류와 저항이 만나면 전압 강화가 발생이 돼요. 전류와 저항이 만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중요한 점. 전류와 저항이 만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물론 전류는 전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 즉 예를 들어 전원이 이렇게 돼 있겠죠. 또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라면은 전원이 뭐 이렇게 돼 있을 테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저항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올 때 어느 쪽이 플러스냐? 그러면 흘러 들어온 쪽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이 마이너스. 즉 12V다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 12. 즉 이쪽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쪽이 12V가 높다는 거고, 여기도 12V 전원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쪽 12V 그대로 걸리는데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12V가 더 높다는 겁니다. 즉 전류와 저항이 만날 때 만나는 점, 흘러 들어오는 점이 플러스, 그 반대편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봅시다. 2A가 흐르면서 2ohm인가 맞나요? V는 IR.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하면은 여기 4V 걸리겠죠. 그리고 4ohm에는 2 곱하기 4 하면은 8V가 걸립니다.
어느 쪽에서 흘러 들어와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쪽이죠. 즉 플러스 4V,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8V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밑에 부분을 0V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0V. 0V라 가정을 하면은 여기의 전압은 몇인가요? 여기의 전압은 12V가 되겠죠. 12V. 즉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12V가 더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쪽은 몇이 되겠어요? 여기가 12V인데 이것보다 4V가 더 낮기 때문에 여기는 8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점은 8V에서 이 8V가 더 낮은 곳이니까 0V가 되고, 즉 우리가 처음에 0V라고 가정한 게 맞죠. 네.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은,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흘러 들어온 점의 전위보다 흘러나가는 점의 전위가 낮아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전압 강화라고 한다. 이때 양 끝에는 전압 강화된 만큼의 전위차가 생긴다. 그림 3-6b는 이옴의 저항에서 4V의 전압 강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회로에서 저항 아래 전류 I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IR이다.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저항이 클수록 전압 강화는 커진다. 예를 들어 그림 3-6A 회로에 전구의 저항값과 같은 4옴의 정을 추가로 접속하면 추가로 4옴의 저항에는 6V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며 전구에는 공급된 전압에서 12V에서 추가한 4옴의 정에서 발생된 6V 전압 강화를 뺀 6V의 전압이 공급된다. 즉 똑같죠? 지금 이런 회로인데 12V가 있고 4옴, 4옴이 있습니다. 그럼 회로의 총 전류는 몇이야? 12 나누기 4 더하기 4를 했으니까 8. 즉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4옴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4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은 6V. 여기도 똑같이 4옴이니까 6V. 그리고 흘러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가 0V라고 했을 때 여기는 12V가 되는 거고, 왜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12V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4V가 낮기 때문에 8V가 되겠죠. 8V. 6V니까 6V가 되겠죠. 6V. 그리고 여기는 또 6V가 낮기 때문에 나머지 6V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